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LP의 역사의 약간 발전의 흐름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김도균입니다. 우선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한 이유는 NLP 관련해가지고 면접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약간 그 하나하나에 대한 어떻게 그 논문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만 좀 계속 보다 보니 큰 흐름으로서 이 NLP가 이전 버전과 이후의 단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봤었는데 대답을 못해서 제가 한번 정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봤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RNN의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은 98년, 82년도 이때 한 이제 RNN이 처음 대두가 되었고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난 뒤에 LSTM이 나오게 됐고 1999년에 이제 GPU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인공지능의 연상 능력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2000년대부터 저희가 아는 그 NLP의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이 RNN이 뭐냐라고 말을 한다면은 시퀀스 처리를 위해 고안이 되었고 이전 출력이 현재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인풋이 들어오면은 아웃풋이 되고 이 아웃풋이 Y로도 가지만 다시 자기 자신한테 들어가서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었으면은 이런 형식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 원투맨이나 매니투원, 매니투매니 같이 좀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RNN을 다시 조금 더 풀어보자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전 출력에서 나온 이전 스테이트에서 나온 아웃풋이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것과 함께 다시 아웃풋이 되고 그 아웃풋은 다음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 형식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이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전에 있던 정보들이 한참 뒤에 가서는 잊어먹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STM이 대두하게 됩니다. 이 LSTM을 제가 공부하면서 좀 느꼈던 게 이렇게 해서는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찾아봤더니 LSTM에 대한 문제가 그 LSTM에서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고 RNN에 비해서 좀 더 긴 의조 기간을 갖게 됐다는 그래서 해결은 아니지만 좀 많이 개선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 LST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력이 같다면은 LSTM에서 요 한 줄이 추가가 되었는데 요 한 줄이 이제 셀 스테이트라고 이전 스테이트에서 나온 셀 값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LSTM이 이제 좀 더 많은 오래된 기억을 가질 수 있게 된 거고 LSTM 같은 경우는 이제 4개의 가중치와 4개의 레이어를 가지게 됩니다. 4개의 레이어가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전 결과와 새로운 인풋에 대해서 forgot 레이어를 통해서 얼마나 기억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게 되고 input gate라고 해서 그래서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얼마나 가질 것인지를 정하는 부분이 있고 이 두 개를 바탕으로 지금 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해주는 레이어와 이 업데이트된 값과 지금 새로 들어온 값들에 의해서 내가 결과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지에 대한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LSTM이 좀 더 장기간 의 정보를 가지게 되면서 많은 변형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 왔는데 좀 사람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LSTM으로 뭐 주가 예측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은 변형이 일어났었습니다. LSTM이.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GRU라고 있는데 이게 한국 교수님과 학생들이 LSTM을 좀 더 단순화시켜서 만든 그 모델인데 사실 역할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NLP 태스크들을 좀 처리해보면서 LSTM도 한번 써보고 GRU도 써보고 그 외에도 LSTM 변형이 된 것들을 좀 써봤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거의 동일한 성능을 나타냈었습니다. 뭐 시간적인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어,
뭘 쓰든 상관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LSTM도 결국에는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입력 문장이 길어지면 정확도가 저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LSTM이 좀 더 긴 태스크들에 대해서 이제 처리가 가능하게, 긴 시퀀스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하면서 시퀀스라고 번역과 같은 문장 대 문장을 처리하는데 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체 문장을 고려하여 다음 문장을 생성하게 되고 시퀀스 길이와 순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문장을 고려하게 되니까 길이와 순서가 상관이 없게 됩니다. 보시면은 RNN 두 개를 RNN 두 개라기보다는 인코더와 디코더라는 두 개의 부분이 이제 각각 RNN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이렇게 모양을 잡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은 이제 각각 LSTM에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 그 아웃풋들이 하나의 컨텍스트가 되고 컨텍스트가 다시 디코드에 들어가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이듯이 저희가 원하는 문장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퀀스에서는 좀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있게 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각각 히든 스테이트가 나오면서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로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전체 문장을 봐야 되는데 그 전체 문장을 하나로 압축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정보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긴 문장에 대해서는 좀 취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똑같이 LSTM을 썼기 때문에 RNN의 고질적인 문제인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갖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ttention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 attention은 중요한 부분에 집중을 하자라는 것이고 인코더 출력 값들에 의해 나온 것들이 디코더 계산에 같이 이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코더에서 출력 단어를 예측할 때마다 인코더에서 전체 입력 문장을 다시 참고하고 예측하여야 할 단어와 연관 있는 단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튜던트가 나올 때는 학생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고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은 인코더에서 이렇게 각각 하나씩 나오고 또 나오고 여기서 나온 값이 원래는 이 히든 스테이트 3만 썼었다면 이제 각각을 다 쓰게 되고 이것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은 각각 이렇게 히든 스테이트에서 나온 벡터들 그 값들이 attention weight라는 이 값을 구하게 되고 이 구해진 값들을 곱해서 더하면 이 컨텍스트 벡터가 되고 이 컨텍스트 벡터를 이용해서 지금 이전 값인 그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셀 스테이트가 이거라고 보시면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을 다시 좀 더 자세히 보자면 각각 인코더에서 나온 히든 스테이트들이 이거 멈출 수 없나? 히든 스테이트들이 있고 아까 보시다시피 이게 1, 2, 3만 있는 이유가 지금 보면 I am student를 제 멋이 이렇게로 바꾸게 되는데 요 예제는 제 에튜디언트 이 부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세 개의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한 디코더가 나오게 되는 거고 히든 스테이트가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어텐션 웨이트를 구해서 이 점수를 곱한 값 소프트맥스를 취한 값을 다시 구해서 요거랑 다시 곱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 값들을 더한 게 그 당시의 컨텍스트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많은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을 본다라는 게 좀 안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보자면은 이미지에서 프리스비라고 되어 있으면 이 진짜 프리스비가 어텐션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 개라고 되어 있을 때 개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어텐션이 작동하는 것을
작동하고 이미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많이 널리 사용되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텐션. 그래서 이 어텐션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제 그대로 어텐션은 CNN과 RNN 신경망 구조를 사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CNN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하기 때문에 로컬 컨텍스트, 그러니까 요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은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RNN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특징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을 때 RNN의 고질적인 문제인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와 느리다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탈피해서 CNN과 RNN 신경망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고민의 해결점이 트랜스포머가 됩니다. 이 트랜스포머는 어텐션만으로 구현된 신경망이고, 어텐션만으로 구현되기 위해서 셀프 어텐션이라는 이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이 트랜스포머는 기계 번역에 특화되어서 조금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랜스포머가 문장을 분류하거나 확장성에 PPT에 손상이 좀 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트랜스포머나 버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제가 논문으로 설명을 드릴 거라서 그 부분은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좀 발전되는 방향만 다시 보자면은 트랜스포머가 나와서 셀프 어텐션이란 개념이 나오게 되었고, 어텐션만으로 구성된 신경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트랜스포머도 좀 한계가 있었던 게 기계 번역에는 특화되었는데 문장을 분류하거나 좀 확장성 있게 사람들이 사용을 하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고민이 해결된 것이 이제 많이들 아는 버트가 되게 됩니다. 버트는 이제 사전 훈련 방식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만을 사용해서 아웃풋 같은 경우는 파인 튜닝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버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제가 이제 너무 무겁고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학습하는 데만 해도 그 구글에서 가지는 거의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로도 며칠씩, 30일씩, 제 기억으로는 30일이었던 것 같은데 30일씩 걸리는 것만 봐도 많이 무거워서 사용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리 사전 훈련된 그 프리 트레인드 버트 모델을 요즘 같은 경우 허깅 페이스를 이용해서 많이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라이트한 버전의 버트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 중에 하나가 코일렉트라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트 이후로 나온 게 오픈 AI에서 나온 GPT가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하는데요. 예. 그러면 GPT도 버트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그 완전 다른 그 모델이 아니라? 제가 아직 GPT까지 공부는 못했는데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약간 중간에 좀 미스를 한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계속 트랜스포머 모델로 쓰다가 이게 버트로 넘어가게 된 그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트랜스포머에서 버트로 넘어가게 된 거는 좀 더 활용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머가 이제 셀프 어텐션으로서 많이 나왔는데 네. 이거를 가지고 좀 더 NLP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고민을 했던 게 버트고, 그래서 사전 훈련된 방식으로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네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봤었는데 이 트랜스포머에서 버트로 가게 된 정확하게 뚜렷한 문제가 있어서 된 게 아니고,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활용 면에서 편리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버트가 사전 훈련된 방식을 차용해서 저희가 실제 사용자들이 적은 데이터로 빠르게 학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버트가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NLP 한번 하니까 좋네요. 와, 완전 잊고 있었는데. 네, 저도
이런 약간 흐름을 좀 보고 났더니 좀 NLP가 이런 방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구나라는 걸 좀 봤고, 근데 이제 보면은 버트 이후로 이제 나오게 된 거는 보면은 다 학습량의 싸움과 파라미터의 싸움, 기계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싸움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더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전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논문들을 보면은 어 약간 자연어 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대기업들에게 맡기고 그거를 가지고 내가 어떤 태스크에 이용할 수 있는지 적합하게 또 다른 그 기술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